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 제3권 강독입니다. 오늘은요, 제3권의 4장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제4장의 큰 제목은요, 과거를 향해 앞으로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오늘 다룰 소주제는 트랜섹션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가 가끔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저녁 무렵에 골목을 지나고 있는데 김치찌개 끓이는 냄새를 맡으면 예전에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김치찌개가 연상이 되면서 추억이 모락모락 살아난다든가, 아니면 한여름에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으면 또 그 캐롤에 얽힌 추억이 살아나면서 눈싸움 하던 시절에, 그 어린 시절의 친구들 모습도 생각이 나고, 또 눈이 한방눈이 내리면 새벽에 제일 먼저 나가서 뽀드득 뽀드득 눈 밟는 소리를 즐기면서 거닐던 그 기억도 나고요. 마을도 떠오르고 그런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특정한 공간과 물건 또는 특정한 색깔, 향기, 냄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과 얽힌 과거의 추억들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이 바뀔 때면 또 이런 경험을 더 잘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사계절이 굉장히 뚜렷하기 때문에 그 계절이 바뀌는 그 미묘한 그 냄새가 있어요. 저는 특히 봄 냄새, 가을 냄새, 겨울 냄새 이런 것들을 잘 느끼거든요. 특히 이런 것들은 이제 새벽에 동틀 무렵에 바깥에 나가면은 좀 진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변화들을 이렇게 느낄 때 온몸에서 어떤 특정한 시점에 장면들이 떠오르고요. 그것이 굉장히 현실을 어떻게 보면 낯설게 만들기도 하고 포근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추억들이 문득문득 떠오릅니까? 어떨 때 그런 추억들이 또 여러분들에게 깊이 다가옵니까? 이를테면 라디오에서 나오는 어떤 음악 한 소절이 여러분들의 추억을 건드릴 수도 있죠. 어떤 노래의 특정한 가사가 여러분들의 과거에 얽힌 추억들을 다시 소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아련한 추억 또는 가슴 아픈 사연이 담긴 그러한 기억들이 올라올 수도 있고요. 따뜻하고 아름답고 행복했던 추억이 떠오를 수도 있죠. 그러한 기억들을 한번 여러분 오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것들이 떠오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마치 잔치와 같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까? 잔치집 하면 보통 음식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왁작지껄 자유롭게 떠들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시간이죠. 굉장히 근심 걱정을 다 날려버리고 하나 되어서 너나 할 거 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잔치는 언제였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 삶에서 행복했던 시절 또는 순간조차도 떠오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래도 한 조각이라도 우리의 삶에서 화려한 잔치가 아닐지라도 정말 아름다웠다, 따스했다, 행복했노라 하는 그런 기억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기억들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고 어떠한 자극들과 연합이 되어서 그런 기억들이 소환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는 이제 가끔 빛바랜 책들이 있죠. 오래된 책들, 특히 대학 다닐 때 손때 묻은 심리학 관련 서적, 개론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펼쳐보면 그 당시의 메모들이 거기 적혀 있죠. 그런 걸 볼 때 이제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추억들이 떠오르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런 기억들이 나쁘지 않아요. 아련한 추억에 잠기는 그 시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떨 때 그러한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들이 소환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은 특정한 냄새 또는 특정한 소리, 음악, 아니면 어떤 감촉들 또는 어떤 색깔 또는 어떤 맛과 관련된
그런 다양한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그러한 과거의 추억들이 소환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아련한 그런 추억들, 그것들을 떠올릴 때 여러분들 어떤 감정을 지금 여기에서 느끼나요? 어떤 분들은 그런 게 떠오를 때 한면으로는 굉장히 아름답다고 느끼지만 잠깐 정신을 차리고 보면은 아름다워서 슬프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데 돌아갈 수 없다. 그때는 아름다웠지만 지금은 너무 각박하다. 그때는 행복했지만 지금은 너무 불행하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아름다운 추억들을 한 뒤끝이 안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이게 오늘의 도입 부분에서의 질문입니다. 다시 보시면 제4장의 가장 큰 제목은 과거를 향해서 앞으로라는 제목이 달려 있어요. 굉장히 모순적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여기 현재에 살고 있다면 지나온 것을 과거라고 하고 다가올 것을 미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앞으로 달려왔고 현재에서부터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라는 말은 미래와 관련된 것이고 과거라는 것은 지나온 자취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뒤로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반추한다, 되돌아본다 이러죠. 그래서 이것은 뒤로. 그리고 현재에서 미래로 내다보는 것, 이것은 앞으로. 그래서 미래는 앞으로 내다보는 것이고 과거는 뒤로 되돌아가는 것인데 어떻게 과거를 향해서 앞으로 나간다는 말을 하느냐? 그것은 모순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모순적인 일이 에너지 세계에서 트랜서핑에서 일어난다. 이것이 오늘 얘기하는 트랜섹션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트랜섹션은 트랜스라는 무엇인가 이동한다는 의미가 있죠. 초월한다, 이동한다, 뛰어넘는다는 의미가 있고요. 트랜스와 액션, 움직임을 뜻하는 단어죠. 행함을 뜻하는 단어죠. 이것과 합성된 단어로서 트랜섹션이라고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트랜섹션의 내용은 바로 과거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를 향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을 한번 느껴보시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이제 트랜섹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는 우리는 직선상으로 이러한 시간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기록된 역사라는 것은 과거로부터 축적된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러한 기록된 역사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사실들의 축적은 쌓여진 역사는 바꿀 수 없는 하나의 사실로서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에너지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시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여기에 현재가 있다면 이 현재 안에 과거도 있고요, 미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고 있다. 동시에 존재한다. 사실상 현재에 의해서 과거가 좌우되고 또 현재에 의해서 미래가 좌우된다. 이 모든 것이 지금 여기 현재라고 하는 이곳에서의 선택에 따라서 과거도 영향을 받고 미래도 영향을 받는다. 이것이 동시성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너지 차원에서 이것이 가능하다. 가능태 공간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과 거기와 여기라고 하는 공간, 이러한 제약을 초월하는 곳이다. 그래서 시간이 동시에 존재하고 공간이 모두 함께 존재하는 이러한 가능성의 공간, 이것이 가능태 영역이라는 것이죠. 트랜서핑에서 이야기하는 시간에 대한 관념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현실에서는 이러한 과거로부터 현재를 거쳐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러나 또 한 측면에서 그 거울 너머의 가능태 공간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여기와 저기와 그곳이 모두 함께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이러한 관점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과 이러한 관점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물리적인 현실과 형이상학적 현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외부 의도의 현실을 이용해서, 외부 의도의 힘을 이용해서 이 지금 여기의 현실을 바꾸려고 하는 게 현실 창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시간에 대한 관념을 새롭게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몸이 이 시간, 물질적인 시간 안에 제한을 받고 있지만 우리의 의식은 이 시간의 영역을 초월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거는 과거에 묶일 필요가 없고 미래에 연연할 필요가 없고 지금 현재의 나의 태도와 나의 선택, 나의 의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나의 미래가 변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나의 과거를 새롭게 써내려갈 수 있다. 나의 과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나의 현재를 바꿀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까 떠올리라고 했던 과거의 아련한 추억들, 자, 그 추억들은 되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되살릴 수 없다고 하는 이유는 그것은 지나가 버린 과거고 지나가 버린 과거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관념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그러한 과거뿐만 아니라 힘들게 보내온 과거에 의해서 나의 현재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과거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나의 현재도 바꾸기가 쉽지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가 점점점 암울해지기 때문에 현재를 또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심리적인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해체시키자는 거죠. 과거를 향해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던 간에 나의 지나온 삶이 어떠했던 간에 내가 어떤 실수와 실패를 해왔던 간에 나는 지금 여기에서 얼마든지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새로운 선택을 통해서 나는 과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거에 영향을 미치면 그렇게 영향을 미친 과거가 나의 현재에 새로운 영향을 미쳐서 나의 현재는 변혁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여러분들이 과거의 특정 시점에 들어가서 원치 않았던 나의 행위와 실수들, 원치 않았던 장면들을 고쳐놓고 왔을 때 현재가 바뀌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영화 속에서나 존재하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에너지 차원의 현실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 결국 나의 현실이 바뀐다는 것은 나의 과거와 나의 미래에 대한 키를 누가 쥐고 있다? 지금 여기에 내가 쥐고 있다. 지금 여기에서 나의 어떠함이 과거의 나와 미래의 나를 좌우함으로써 현재의 나를 끊임없이 바꾸어 나간다는 그러한 관점을 취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과거의 잔치와 같았던 그렇게 행복하고 따뜻하고 포근한 그 기억과 추억들을 얼마든지 현재에 되살릴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미래의 현실로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과거에 달콤하고 아름답던 그러한 어떤 사랑을 나누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자, 이제 난 그 시절은 지났어. 세상은 각박하고 삶이란 원래 이렇게 전쟁터 같은 거고 결혼은 현실이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 이상 낭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쓰레기통에 집어넣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러한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현실을 가져온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지 결코 그러한 낭만이 쓰레기통에 들어가야만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그러한 아름다운 과거를 다시 소환해낼 수 있고 다시 재현해낼 수 있고 훨씬 더 포근하고 아름답고 따뜻하고 만족스러운 현실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오픈을 하셔야 돼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열려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자, 영화 그 테넷을 보시면요. 테넷. 그죠? 앞뒤가 똑같은 글자 아닙니까? 테넷. 예. 이 영화 보신 분 있나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죠. 인셉션을 감독했던 감독의 영화입니다. 테넷을 보시면 과거를 향해서 앞으로 나간다는 것을 묘사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는 트랜스퍼라고 하는 사람들은 과거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과거에 묶여서 연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과거가 어떠했든지 지금 나의 선택에 따라서 과거를 얼마든지 나는 바꿀 수 있고 그러한 바뀐 과거가 나의 현재에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나는 늘 이 현재에 살아있고 깨어있으므로 현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라는 사람은 과거의 연장이 아니다. 과거의 연장으로서의 나는 모든 가능성의 나들, 나의 버전들 중에서 하나일 뿐이다. 내가 선택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나는 새로운 마네킹, 새로운 버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얼마든지 나는 새로운 현실, 새로운 인생 트랙 안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 가능성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는 화석화돼서 굳어진 것, 변하지 않는 것이고 변하지 않는 과거 때문에 나라는 현실, 현재가 존재한다라는 그러한 관념에 묶이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동시성 안에 있는 현재, 미래, 과거, 동시성 안에 있는 다양한 나의 버전들, 동시성 안에 있는 다양한 나의 현실들에 대해서 그 가능성, 가능태 공간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의 과거의 아름다웠던 잔치는 결코 끝나지 않는 것이죠. 서른 잔치는 끝났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40이 되든 50이 되든 잔치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와 태도의 변화만 있다면요. 트랜섹션이라는 건 그럼 뭐냐? 이 트랜스라는 것은 뭔가 이동하는 거죠. 뛰어넘는 것, 초월하고 이동하고 영역을 이동하는 거죠. 액션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는 게 뭐예요? 움직이는 것은 시간 안에서 이동하고 있는 거, 물질화되고 있는 걸 말해요. 구현되고 있는 거. 그런데 트랜스는 뭡니까? 인생 트랙이 이동하는 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태 공간에 특정한 섹터를 내가 사념으로 방사를 합니다.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현실로 물질화되죠. 물질화되는 건 시간이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서히 구현되죠. 서서히 구현되기 때문에 못 알아차리죠. 조금씩 움직이기 때문에 눈에 띄질 않아요. 그래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죠. 마치 이 식물을 키우는 분들 보시면은 매일 그 식물을 보면은 자란지 잘 몰라요. 그런데 며칠 집을 비우고 다녀오면 훌쩍 자란 걸 알 수가 있죠. 변화라는 것은 그래서 눈에 띄는 변화가 있고 눈에 띄지 않는 변화가 있는데 눈에 띄지 않는 변화가 바로 가능태 공간의 특정 현실이 우리 물리적 공간 안으로 구현되는 것이 바로 눈에 띄지 않는 변화예요. 서서히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주시하려고 그러면 잘 못 알아차려요. 그런데 어느 순간 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게 서서히 변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트랜섹션은 어떤 기술을 알려주는 거냐면 이러한 가능태 공간이 현실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변화하고 이동하고 무대장치가 바뀌고 있는 그것을 느껴봐라. 그걸 느낄 수 있게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은 흐르고 트랙은 이동하는데 이것이 천천히 이동한다요. 천천히 이동하는 거예요. 시간은 계속 흐르고 무대장치가 서서히 이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 안에서 이 서서히 움직이고 있는 가능태가 구현되는 현실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아차릴 수 있게끔 도와주는 어떠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변화를 알아차리게,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네, 현실의 변화를 느껴보는 것. 이것을 트랜섹션이라고 합니다. 트랜서핑 전체적인 개념 안에서는 그렇게 뭐 중요한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뿌리와 가지와 줄기가 있다면 이제 줄기 정도에 해당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게 여길 필요는 없고요.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기에 너무 큰 비중을 두실 필요는 없다. 예, 흥미로운 기술이긴 합니다. 그럼 트랜섹션의 방법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크게 3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에너지 열쇠 돌리기. 예, 이 책에서는 에너지 열쇠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에너지 열쇠 돌리기라는 말을 쓸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 왜 열쇠라는 말을 쓰냐면,
자,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시간 안에서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 이중거울 너머에 여기가 가능태 공간의 현실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여기가 형이상학적 현실, 여기가 물리적인 현실. 그런데 에너지 열쇠 돌리기는 뭐냐면 이러한 에너지 공간에 이제 키를 꼽는 거예요. 네, 키를 딱 꼽는 거예요. 그래서 열쇠를 돌리면 뭐예요? 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의 문을 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먼저 준비 단계죠. 그래서 가능태 공간과 연결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에너지 열쇠 돌리기는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냐? 에너지 통로를 넓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전 강독을 보신 분들 기억나시죠? 에너지 활성화 이야기할 때 우리의 척추를 따라 관통하는 에너지 통로를 확장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연습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 방면으로는 에너지가 위로 솟구치고 또 한 방면으로는 에너지가 아래로 내려오고 그래서 서로 에너지가 교차하는 것을 느껴봐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에너지가 내 몸을 관통해서 흐르고 있는 이 흐름을 느끼는 게 중요하다. 에너지의 흐름을 활성화해라. 그래서 더 할 수 있다면 분수처럼 흘러서 하나의 구체가 형성되는 것을 상상을 하고 연습을 하면 좋다 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에너지가 흐르도록 해라. 이것은 이제 뭐 차크라, 7 차크라와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고 했죠. 에너지 열쇠 돌리기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활성화시켜라. 에너지 통로를 활성화시켜라. 예, 이 부분은 이제 그 당시에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자세히 얘기는 안 할게요. 항상 중요한 건요. 이러한 기술을 적용할 때 이완이 가장 핵심이에요. 이완. 절대 긴장하시면 안 되고 심각해져도 안 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머리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머리를 과열시켜서 하는데 결코 그렇게 해서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완이 중요합니다. 이완을 해야 긴장이 낮아지고요. 긴장이 떨어져야 중요성이 낮아지거든요. 중요성이 낮아져야 먹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너무 애쓰지 말고 잘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느끼려고도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냥 해라. 그냥 즐겨라. 재미로 해라. 이게 제일 좋아요. 그냥. 그리고 하고 나서도 뭔가를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재미삼아 해봐라.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 태도가. 왜냐? 그래야 이완이 되고 중요성이 떨어지고 그럴 때 오히려 잘 통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단계를 얘기하는데 1단계에도 진입하기가 힘드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왜?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서서히 조금씩 되는 만큼 이걸 하셔야지 뭐 이런 것들 무슨 어떤 경험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몰두하시면 신경쇠약 걸립니다. 그래서 안 하는 이만 못한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기술들을 적용할 때는 늘 얘기하지만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싶은 만큼 하면 되는 만큼만 하십시오.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되고 느낌이 안 좋으면 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죠? 예, 이거 억지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요. 특히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거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에너지를 먼저 통로를 활성화해라. 예, 이거는 평상시에 연습이 충분히 돼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걸을 때 여러분들의 에너지 통로 활성화하는 거 앉아 있을 때, 서 있을 때 이런 걸 수시로 자꾸 해보시고 예, 자연과 함께 하시면 훨씬 좋고요. 그래서 에너지 통로를 활성화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목표의 슬라이드. 슬라이드 기법이라고 들어보셨죠? 슬라이드 기법은 다른 말로 심상화라고도 해요. 이건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목표 슬라이드를 상영해라. 목표 슬라이드. 이걸 역시도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각각의 기술들이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평상시에 연습되어져 있어야 하는 기술들이에요. 이제 그것이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통로를 활성화시키고 이게 준비 단계, 그 다음에 목표 슬라이드를 상영하는 겁니다. 목표 슬라이드를 상영하려면은 목표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거, 끌어오고 싶은 현실, 원하는 현실, 변화하고 싶은 내 모습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의 슬라이드를 이 상태에서 에너지를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목표의 슬라이드를 상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찰자가 아니라 참여자로서 상영해야 돼요. 참여자라는 건 뭐예요? 영화관에서 영화 보듯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단지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영화 필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배우로서 영화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목표 슬라이드는 마치 내가 뭐뭐이신 것처럼 마치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결과로 따라오는 게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자 타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역할극 같은 것을 하시면 훨씬 더 생생하게 현재화시켜서 경험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하듯이 여러분들이 목표 슬라이드를 상영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심상화를 하셔서 느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리얼리티 레볼루션 책을 사신 분들, 읽고 있는 분들은 그 저자가 이야기한 오라 테크닉과 관련된 거고요. 오라 테크닉에 대한 잘 정리된 방식의 설명은 제가 파워포인트 블로그에 이미 올려놨죠. 그걸 참고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쉬워요. 책에 나온 저자가 하는 방식보다 제가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정리해놨으니까 오라 테크닉을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그것도 전형적으로 이 목표 슬라이드를 생생하게 현장화하는, 가능태 공간을 활성화하는 기법 중에 하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용해보세요. 그래서 오감을 통해서 이것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고요.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길을 거닐면서도 목표 슬라이드 상영하는 것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첩되는 거죠. 현실과 나의 가능태 공간의 현실, 이것이 중첩되게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 이런 표현을 써요. 맑은 시선으로 이제 바라보기. 뭘 바라보냐? 눈앞에 있는 장면들을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내 주변 현실들,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겁니다. 예, 뭔가 이게 관찰하는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조망하는 느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맑은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건 뭐냐면 어떤 다른 의도 없이 있는 그대로 그냥 눈 안에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느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결과로 똑같은 현실인데, 그쵸? 똑같은 현실이라는 건 뭐를 얘기하냐면 내가 이 트랜잭션을 처음 시작할 때 있던 공간인데, 그 장소인데 똑같은 그 현실에 내가 놓여 있지만 이 단계를 거쳐서 에너지를 활성화시키고 목표 슬라이드 심상화를 충분히 하고 나서 깨어있는 그 의식에서 현재 상태를 바라봤더니 현재의 나의 주변 현실들이 어떻게 됐어요? 무언가 느낌이 달라졌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느낌이 달라졌다. 네. 뉘앙스가 달라졌다. 분위기가 달라졌다. 뭐 건물이 막 휘어져 있고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또는 뭐 색깔이 바뀌어 있거나 뭐 어두웠는데 이제 밝은 빛이 비치니까 새롭게 느껴졌다. 이런 시각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느낌을 얘기하는 겁니다. 느낌. 분위기가 달라진 거고 뉘앙스가 달라졌다. 느낌이 달라졌다. 그래서 이걸 참 표현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좀 예를 들어드리면, 왜 여러분들이 여행을 오래 하다가 집에 되돌아오면은 똑같은 집인데 느낌이 막 달라져 있죠. 똑같은 동네인데 느낌이 많이 달라져 있죠. 그 어떠한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시각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거나 뭐 물리적인 현실이 뒤틀려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 그 뉘앙스라고 하는, 분위기라고 하는 그 느낌이 달라져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느낌을 경험해봐라. 이것이 약간 낯설게 하기와 같은 거고, 또는 기시감이라고 그러죠. 데자뷰 형상하고도 비슷한 거예요. 그런 느낌. 네. 그 느낌을 느끼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게 뒤따라오는 거. 이게 이제 트랜잭션을 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랜잭션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의 주어진 현실, 물리적 공간,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지금. 네. 근데 가능태 현실이 변했어. 내 안에서 가능태 현실이 변했고 그것이 나한테 주입이 됐어. 내가 방사했고 주입이 됐어. 가능태와 일치됐어. 그 문을 열었거든요. 예, 에너지를 활성화시켰고 슬라이드를 통해서 방사를 했고 사념은 방사해서 가능태 공간과 일치됐죠. 이 존재의 상태에서 이 물리적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중첩 현상이 일어납니다. 나의 실제 여기 존재하는 물리적 공간과 가능태 공간을 활성화한 그 현실과 중첩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 현실이 새롭게 보입니다. 그것은 마치 이 시차를 느끼는 것과도 같아요. 현실의 시간과 가능태 공간의 시간이 서로 중첩됨으로써 그 차이를 느끼는 것과 같아요. 왜 차가 멈춰 있는데 옆에 있는 차가 뒤로 후진을 하니까 내가 앞으로 가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킬 때 있었죠? 그런 경험 가진 적이 있죠? 그것과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잠시 진행됩니다. 잠시. 예, 그래서 몇 초간, 길게는 뭐 몇 분간일 수 있죠. 뭐 하루 종일 가진 않아요. 그러한 느낌이 잠시 지속됩니다. 머물죠, 그 느낌에. 이 느낌이 바로
가능태 공간에서의 현실이 현재 나의 물질적 현실에서 서서히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아차린 겁니다. 마치 이 시계를 보시면 초침의 변화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것을 바라보고 의식하다 보니까 어때요?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도 들리잖아요. 그걸 인식하게 되죠. 그것과 같이 예민한 각성 상태에서 이 현실의 뉘앙스의 변화, 이거를 알아차린 겁니다. 이게 이제 가능태 공간의 변화, 외부 의도의 흐름을 느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트랜잭션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로 이걸 언제 해야 되느냐? 주로 제안하기는 밖에 나가서 편안한 익숙한 거리에서 해라. 거리에 나가서 하란 이야기는 뭐냐면 밖에 나가야 많은 사물들이 존재하잖아요. 어떤 한 물건을 보면서 하게 되면 그 변화의 뉘앙스가 많이 작동하지 않는데, 밖에 거리에 나가면 사람들도 오가고 건물들도 많이 있고 차들도 다니고 동물들도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훨씬 더 변화의 뉘앙스를 알아차기 쉬운 무대장치가 존재해요. 무대장치가 많을수록 변화가 일어날 때 무대장치의 변화가 많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대장치의 변화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바로 바깥에 있는 외부의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하지만 자주 다니는 그러한 거리나 공간이나 그런 곳에 산책을 한다든가 혼자서요, 아니면 방해받지 않는 공간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이런 트랜잭션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이거를 종종 느껴요, 사실. 종종 느끼는데, 이거 뭐 트랜잭션인지도 몰랐죠, 옛날에는. 근데 이게 트랜잭션으로 설명이 되는 부분이구나,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됐죠. 그래서 문득문득 느낄 때도 있고요. 이걸 그러니까 느끼려고 애를 쓰면 안 돼요. 애를 쓰면 안 되고, 문득문득 느꼈던 이유가 이러한 조건이 맞춰졌을 때 올라온 느낌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느낌이 문득 올라왔을 때, 이게 트랜잭션의 상황이구나. 지금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내가 이 순간 느낀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서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훨씬 더 이런 감각이 예민해질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감각을 느꼈다고 해서 그것을 붙들려고 할 필요 없고, 그것을 다시 느끼려고 지속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오면 오는 대로 느끼시고 가면 가는 대로 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훨씬 더 이런 감각이 예민해지는 거지, 이 느낌을 애써서 느끼려고 막 이렇게 훈련하듯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더 안 됩니다. 왜냐? 중요성의 원칙에서 위배되기 때문에. 이 트랜서핑을 적용할 때 항상,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모든 장면에서 모든 기법을 적용할 때 이완의 원칙, 중요성 제로의 원칙을 적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오늘 내용이에요. 이 트랜잭션을 느껴봐라. 그럼 이제 제가 보충을 해드릴게요. 자, 보충하기 전에 잠시 쉬었다 올까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와서 나머지 이야기 해드릴게요. 네,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산책하는 게 이제 심심하지가 않아야 돼요. 이게 재밌어야 돼. 이제 밖에 나가서 혼자 산책하는 게 재밌어야 돼. 왜 재밌냐? 이 트랜잭션을 적용하면 재밌어요. 걷는 즐거움, 아무도 모르는, 알아차리기 힘든 나만의 은밀한 산책의 즐거움을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느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즐겁게 놀이하듯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 에너지 활성화. 걸으면서 먼저 1단계를 충분히 연습하셔도 좋습니다. 에너지 통로를 활성화하면서 산책을 하시고, 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충분히 됐다 싶으면 또 산책을 하면서 에너지 통로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목표 슬라이드, 아니면 목표 슬라이드만 이제 충분히 심상화하면서 산책하시고, 그래서 1번과 2번이 충분히 되면 이제 연결시키는 거죠. 에너지 통로를 활성화시키면서 이 가능태 문을 연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에너지 열쇠를 돌린다. 그래서 에너지가, 통로가 열렸다. 그리고 그 열린 통로를 통해서 내 에너지를 가능태 공간에 쐈다. 문이 열렸다. 문이 열리면 이제 뭐예요? 상영을 해야죠. 막이 열렸죠. 극장에 막이 열렸어. 스크린에. 그럼 이제 심상화. 목표 슬라이드를 쏴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내가 들어가야죠. 그리고 이제 그걸 충분히 만끽해야죠. 이러면서 이제 산책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그 심상화가 끝난 상태에서 그 감각으로 뭐예요? 내 주변을 둘러봐라. 늘 다니는 현실을 맑은 눈으로 그냥 조망해라. 그리고 그 올라오는 느낌을 느껴봐라. 어떤 느낌이 올라오냐? 뭔가 새로운 느낌, 낯설기도 하고
또는 익숙함도 들고 이러한 여러 가지 미묘한 뉘앙스의 변화가 느껴질 겁니다. 그걸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까 예를 들기를 뭐 여행을 떠나서 돌아왔을 때 그런 느낌과 유사하다고 했지만 그것과 동일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우리가 감각에서 멀어졌다가 익숙함에서 결별했다가 다시 왔기 때문에 느끼는 새로운 지각을 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에너지 차원에서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뉘앙스와 느낌은 유사할 수 있지만 그 영역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실제 여기서 느끼는 느낌은 유사할지언정 그 원리와 이치와 작용하는 것은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에너지 활성화를 기반으로 이것을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그냥 뭐 오랫동안 잊혀졌던 곳을 방문했을 때 느끼는 새로움으로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것과는 다른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트랜섹션을 경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가능태 공간의 움직임과 또 외부 의도의 작동 흐름, 이것을 이제 느껴보는 것. 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의 가능태 공간의 특정 섹터가 현실화된다는 것은 인생 트랙이 바뀐다는 것은 무대장치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무대장치가 바뀐다는 것을 느껴보는 것. 서서히 나의 현실이 변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느껴보는데 의의가 있다. 네. 이것이 바로 과거를 향해 앞으로 나가는 것인데요. 이것이 왜 과거를 향해 앞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가능태 공간이라는 것은 다가올 미래를 얘기하는 거죠. 현재 입장에서. 가능태 공간의 입장에서 나의 현실은 뭐예요? 과거죠. 그래서 가능태 공간의 현실이 나의 현실로 온다는 것은 미래에서 과거로 오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이 현실이 구현되는 것은 나의 입장에서는 또 미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를 향해서 이건 뭐예요? 가능태 공간에서 나의 현실로, 이게 과거를 향해서. 앞으로는 뭡니까? 나의 현실에서 내가 원하는 현실로. 이거는 앞으로죠. 그래서 과거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의미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랜섹션을 한다는 것은 첫 번째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단계예요. 이 에너지 활성화가 된 상태에서 강력한 목표 슬라이드를 방사했을 때 그 결과로 나오는 게 이 트랜섹션의 경험인 것이지, 이 두 가지 조건이 충분히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느끼는 것은 다른 감각과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 이걸 먼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원리 자체가 이게 일종의 에너지 돌풍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충분한 에너지를 모아서 쏘는 거. 마치 왜 만화에서 이렇게 기를 모아서 팡 쏘는 것처럼. 그래서 돌풍이 막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강력한 산염을 방사했기 때문에. 그때 돌풍이 일어날 때 중첩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능태 공간과 현실의 공간이. 그 돌풍이 가라앉을 때까지 느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1번과 2번,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이 됐을 때 나오는 결과로 느끼는 느낌, 뉘앙스의 변화가 트랜섹션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안 된 상태에서 한 가지라도 결핍된 상태에서 하시면은 그거는 이 느낌에 근접한 것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 이건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모든 것들, 이 트랜섹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로 진화가 되냐면요, 바딤젤란드의 최근작이 뭡니까? 타프티죠. 타프티. 2020년에 나온 타프티. 이 타프티에 보면은 따은머리 기법이라고 있어요. 이 따은머리 기법이 사실은 진화한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따은머리 기법을 통해서 트랜섹션을 경험할 수가 있다. 따은머리 기법이라는 것도 역시 유사합니다. 에너지 활성화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 목표 슬라이드를 상용하는 게 있고요. 그 안에서 느끼는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따은머리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트랜섹션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훨씬 최신의 기법이 따은머리 기법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맞는 걸 하시면 돼요. 반드시 최신의 기법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인데, 어쨌든 여기에 내용들이 포함돼서 더 진화한 기법이 따은머리 기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너무 애쓰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걸 느끼려고 애쓰지 말고요. 너무 결과에 집착하지도 말고요. 그냥 하시고 그냥 기다리시고 이게 제일 좋아요. 심상화도 그냥 하시고 에너지 통로 활성화도 그냥 하시고 내가 얼마나 좋아졌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그런데 꾸준히 하세요. 그래서 그냥 꾸준히 지속하는 거, 결과는 집착 말고 기대도 하지 말고 그냥 기다림으로 꾸준히 하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그럴 때 훨씬 더 잘 먹힙니다. 의무감으로 하셔도 안 되고 숙제하듯이 하시지도 말고 그래서 이 과정을 즐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얘기하듯이 트랜스섹션에 너무 그렇게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 말아라. 오히려 여러분들이 주로 해야 될 것은 목표 슬라이드 상용하는 거다. 목표 슬라이드와 과정의 심상화, 그죠? 목표의 심상화, 과정의 심상화 이 두 가지를 꾸준히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이런 경험을 했었죠. 그리고 종종 문득문득 이런 일종의 트랜잭션 경험을 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거예요. 이걸 뭐 너무 신비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꿈이 있고 목표가 있고 의도가 있어서 그것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나아가면서 열심히 여러분들의 일상을 살아가면요 순간순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트랜잭션 자체에 막 이렇게 너무 몰두하기보다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꿈이 있는가, 비전이 있는가, 나의 인생에 목표가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나의 목표인가. 그래서 누가 뭐래도 나는 매일매일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신나고 즐거운가, 그것을 나의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매일 조금씩 다가가고 있는가, 노력하고 있는가, 실력을 쌓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매진하고 몰두하면 자연스럽게 그 몰두한 만큼 여러분들은 트랜잭션을 문득문득 경험하게 돼 있어요. 네. 왜냐? 이 조건에 맞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영혼과 마음이 일치된 상태에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그 꿈을 가진 상태에서 현실을 치열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는 가능태 공간이 연결이 돼 있고 여러분들의 현실은 행함으로써 잉여 포텐셜을 낮추고 있기 때문에 이 조건에 부합합니다. 그럼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맑은 시선, 중요성 제로 상태에서 현실을 깨어남 상태에서 바라볼 때 이런 뉘앙스를 문득문득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자연스럽고 건강한 방식의 트랜잭션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하지 않고 트랜잭션 느끼려고 아무리 이걸 해봐야 놀부가 제비 다리 부러뜨린 것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 본질적인 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본질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잔기술 가지고 자꾸 신비 체험을 하려고 그런다니까요. 기적을 바라지 마세요. 기적 바라다가 여러분들 이상한 데 빠집니다. 삶이 이상한 데로 꼬여들어요. 이상한 사람 만나서. 그런데 본질적인 것을 알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해나가면 기적인지 모르면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서서히 이동하고 있단 말이죠. 서서히. 젓는 방식으로. 이게 진짜 변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변화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예. 펜듈럼의 변화에 눈이 먼 분들이 많아요. 진짜 변화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변화에 대한 관념을 다 내려놓으실 때 진짜 변화가 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강요된 시나리오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펜듈럼이 강요하는 펜듈럼의 무대장치, 강요된 시나리오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나만의 영화 필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심상화가 여러분들 자유자재로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 짓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을 품은 눈으로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맑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꿈에 젖어든 마음으로 오늘 매일매일을 맞이하십시오. 그것이 맑은 시선으로 현실을 살아가는 겁니다. 가능태 공간의 여행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상을 품은 눈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꿈에 젖어든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들은 이 변화된 뉘앙스를 문득문득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문득문득 경험하는 그 느낌들, 그 분위기가 바로 여러분들의 현실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외부 의도의 사인인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만나뵐게요.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